네, 오늘은 제 편입 후기랑 제 입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입 영어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영어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이 아닌 느낌? 뭔가 학문적인 영어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쓰지도 않는 단어들을 총집합해놓은 느낌이라 초반에는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군대에서 2년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새벽에 몰래 싸지방 가서 인강 듣고 기상시간 전에 막 후레시키고 단어 보고 그랬는데, 애초에 입대하기 전부터 2년간의 편입을 계획을 하고 갔고, 혹시라도 안 될 걸 대비해서 전적대 재입학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학사 편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 명지대, 항공대에 최종 합격했고요. 숭실대 예비 3번, 단국대 예비 10번, 아주대 예비 4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대부분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9관왕인데 한 10관왕 정도는 될 듯 합니다. 전체적인 후기는 진짜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 중에는 GRE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GRE 문제를 주는 편입학원도 있더라고요. 비교적 쉬운 문제들도 수능 영어보다는 당연히 더 어렵고 토플보다도 좀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난이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수능과는 다른 느낌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수능이 더 어렵네, 편입이 더 어렵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다른 어려움이죠. 수능은 옆으로 넓은 수영장을 만드는 느낌이면 편입은 엄청 깊은 우물을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 놓고 보면 편입이 더 어렵고,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랑 뭐 합격 가능성 이런 걸로 보면 뭐 수능이 훨씬 어려운 뭐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둘 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로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편입은 처음에 그 허들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렇지 베이스가 꽤 있는 상태에서 전략만 잘 짜고 그 허들만 좀 넘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고3까지 예체능 입시를 하다가 고3 때 공부 입시로 틀어서 수시로 광운대학교에 입학을 했었고요. 내신은 서울권에 있는 일반고에서 한 2점대 초중반이었고, 예체능 하면서도 공부 병행을 하면서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체능 입시를 하고 싶어서 학점은행제에 있는 실용무용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좀 사연이 있어서 또 진로를 틀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편입을 알아보게 된 거죠. 학은제도 무용학사로 졸업했겠다, 학사 편입으로 바로 지원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에서 2년 동안 편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학사 편입 루트는 아니고 얼떨결에 학사 편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약하자면 광운대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학은제 해서 학사 편입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는 서강대, 한양대, 중앙, 경희대 국제, 한국외대, 건대, 홍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명지대, 항공대,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전적대가 광운대학교여서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까지 마지노선으로 섰습니다. 근데 저는 여차하면 그냥 광운대학교 재입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었고요. 학벌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어서 그냥 어디든 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먼저 제 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베이스가 꽤 좋은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편입 시작하기 직전에는 토익 950에 서울권 일반고에서는 영어는 매번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으로는 캐나다에 2년 반 정도 살았었고요. 근데 그래도 편입 영어는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러한 베이스가 도움이 되는 건 처음에 그 편입 0단어라는 허들을 넘은 뒤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학교별 체감 난이도인데요. 일단 2025년 편입 영어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국제 홍익대, 숭실대, 국민항공인하 아주 단국, 한국외대, 그다음에 세종 명지, 마지막으로 건국대 순이었는데,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느낌이고요. 건대에 떨어지고 서강대, 경희대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으면 컷은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명 편입 모의고사 100분위 같은 거 말씀드리면 90점대 중반으로 쭉 유지를 했었습니다. 높낮이 같은 거는 없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명 모의고사도
참고할 정도의 그런 정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뭐 편입 독학이 가능한지도 여쭤보시는데 저는 완전 생 독학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인강 독학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만 따라준다면요. 그리고 군대에서 하는 인강 독학도 여가 시간이나 연등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군하고 카투사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어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단어장 하나만 주구장창 파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죠. 뭐 MVP가 될 수도 있고 보카바이블이 될 수도 있고 뭐 MD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뭘 보든지 중간에 갈아타지 말고 책 하나를 완벽하게 본다는 마인드로 단어장 하나만 정해서 편입 끝날 때까지 그것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카바이블로 했었는데요. 솔직히 보카바이블 A, B 두 권 완벽하게 다 외우면은 편입시험 볼 때 모르는 단어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거 나오면은 어차피 편입생들 다 틀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보카바이블 보시는 분들은 A권 먼저 완벽하게 보시고 문과는 B권까지 다 보셔야 될 텐데 이게 누적 복습까지 하면은 진짜 시간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저는 초반에는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아서 하루에 한 100개, 200개 정도를 외웠었고 나중에 막바지 가서는 하루에 누적 포함해서 한 1000단어에서 한 1200단어를 봤던 것 같네요. 저는 막바지 그 상병 병장 때는 순공 시간이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됐었고 나중에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그냥 단어만 보고 나머지 시간을 독해 논리 문법으로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년 730일 거의 매일 반복을 했었고요. 저도 솔직히 보카바이블 단어들 모르는 거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문과 편입을 합격을 하려면 적어도 8,000개에서 12,000개 정도는 봐야지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카바이블 A, B를 벗어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투머치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독해 논리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뭐 동의어 뭐 이런 거를 표제어랑 군으로 묶어서 암기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입 시작하기 전에 보카바이블 A에 있는 표제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거 전부 다 하나하나 엑셀표에 집어넣고 뜻 안 써있는 동의어들은 네이버에 하나씩 뜻 다 찾아보고 엑셀에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냥 순수 노가다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엑셀표를 A4 용지로 뽑아서 단어장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다 해보니까 A4 용지 몇백 장은 나오던데 이거 하루에 1000단어 정도 봤으니까 60단어씩 있는 A4 용지 한 20장 정도를 매일매일 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보카바이블 B도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다 해보니까 단어가 한 12,000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엑셀표에서 무작위로 섞었습니다. 뭐 단어 군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어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미니 테스트나 이런 거는 따로 안 했고 매일매일 한글 뜻 가리고 외우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단어 암기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단어는 그냥 주구장창 무식하게 하면 됩니다. 단어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리고 보카바이블 B는 좀 투머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과 하시면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상관없이 적어도 B 뒷부분에 있는 동의어 부분 전까지는 다 외워야 좀 더 난이도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카바이블 A는 한 20에서 25회독, B는 17에서 18회독 정도 했던 것 같네요. 편입용 단어는 편입의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요. 2년간의 로드맵을 알려드리자면 처음 2병에서 1병 때는 그 공부보다는 선임들한테 좀 잘 보여야 여가 시간에 눈치 안 보고 공부하니까 처음 3-4달은 죽어라 일만 했었고요. 제가 1월 입대였으니까 4월부터 제대로 공부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은 진짜 농담 안 하고 보카바이블만 봤습니다. 한 반년 정도 외우니까 A는 거의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월부터 5월까지 보카바이블 B도 한 60% 정도까지 외웠고 6월부터 독해 논리 문법 들어갔습니다. 좀 늦게 들어갔죠. 6월부터는 보카바이블 A, B 누적 독해 논리 문법이라서 이게 진짜 헬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9월, 11월까지 하다가 11월부터는 인강을 멈추고 학교별로 기출풀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진짜 멘탈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전역하고 쉬지도 못하고 한 3-4달 동안 공부만 했었고 하루에 기출 1-2개, 보카바이블 A, B 누적 1000개 플러스 그 외의 문제집 이렇게 푸는데 이거를 몇 달 동안 계속 하니까 사람이 미쳐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출을 생각보다 많이 풀지는 못해서 지원했던 모든 학교 15개에서 16개 기출을 3개년 정도만 풀고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기출보다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기출을 풀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시험 전날에는 다음날 보는 학교에 기출을 풀어보면서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복합바이블 마스터가 된 상태라서 A, B 조그만한 단어들까지 거의 다 외운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군대에서 편입 준비하는 2년 로드맵이었고, 1년 로드맵은 이거를 좀 더 축소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베이스도 편입이 가능한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노베이스가 아니어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한계 짓는 게 아니라 이 편입 영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편입을 준비하면서 편입 영어만큼 억가가 심하고 문제를 괴랄하게 내는 시험은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거랑 편입 시험을 잘 보는 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상관관계가 많이 있지만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문제가 정말 많고, 특히 정석대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노베이스 분들에게는 뭔가 엄청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병권 쌤이 많이 말씀하시는 BP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험에 나오면 진짜 욕 바가지로 먹는 문제들입니다. 수능에 저렇게 나오면 컴플레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올 거고, 어떨 때는 편입 강사들조차 정답이 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풀이 공식이랑 적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강은 김영 편입에서 김영 패스 1년짜리로 했었고요. 인강은 정병권쌤 독해 논리, 이진희쌤 문법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병권쌤 독해 논리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는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광고가 아니라 정병권쌤은 정말 필수고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풀었던 교재들은 복합바이블 A, B, 그리고 해커스 편입 초록색 단어장, 이거는 초반에 한 2독 정도 하고 손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ER 편입 그래머 마스터, ER 문법 1200 베이직하고 파이널, 그리고 정병권 장문 독해, 단문 독해 논리 101, 301, 401, 그리고 이진희쌤 문법 스텝 0부터 스텝 3까지 문제집, 그리고 지원했던 모든 학교 기출 3개년,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많이 푸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진짜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외 대학 학생도 아니지만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 유학생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런 영문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어 문법 감으로 풀어도 다 풀리고 이게 답인 거는 너무 잘 알고 답도 다 맞는데 왜 답인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특히 문법에서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은 감으로 풀어도 맞는데 뭔 4형식, 5형식 이런 걸 배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유학생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원에서는 감으로 풀면 절대 안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있는 한 3년 이상 다녀오신 분들은 감으로 풀어도 큰 문제는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브로큰 잉글리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유학생분들은 본인의 감을 베이스로 하되 편입학원에서 제공하는 편입 문법 수업은 정말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편입 문법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어보고 틀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가진 그 감을 정확하게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감을 다 뒤엎어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을 초반에 확실하게 잡고 후반엔 독해 논리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법은 비중은 좀 줄이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문법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끝까지 가져가니까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분들은 그 머릿속에 번역 과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독해에서도 상당한 강점이 될 거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되죠. 근데 저는 이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문법과 마찬가지로 감을 베이스로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안 될 듯 하지만 어떻게 편입 영어 독해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수업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감만으로 독해 문제를 다 푸는 거는 아무리 유학생이라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편입 대 학사 편입, 이거는 시간만 있다면 무조건 학사 편입이고요. 저도 학사가 아니라 일반 편입이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학은제로 학사 편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과 일반 편입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마인드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편입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뭐 영어로 된 뭐 뉴스나 뭐 웬만한 영어 논문 이런 거는 다 읽히거든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 1년 절대로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편입에 대한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내 능력치가 진짜 내 스펙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상황이 괜찮았던 것도 있고 되돌아갈 학교도 있었고 하니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지만 그래도 상당한 위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편입 끝나고도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실력이 한 두세 단계는 올라간 느낌이랄까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공부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1년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서 접수랑 서류 관련 꿀팁인데, 프린트 카페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학교가 열 몇 개가 넘어가면 서류가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프린트해야 되고 스캔해서 학교별로 보내야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프린트 카페 가셔서 서류 뽑아오시고요. 그리고 어디는 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일정도 학교 열 몇 개가 전부 다 다르고 해서 정말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다란 바인더 하나를 사서 학교별로 서류 정리를 해뒀습니다. 나중에 최종 등록할 때 서류 다른 학교 거 제출하면 좀 골치 아파지잖아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막바지에는 이제 엑셀 표로 학교별로 일정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학교 많으면 나중에 관리 안 되고 일정 헷갈리고 난장판 됩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을 보는 게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 내서 학교별로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 다 읽어보고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편입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편입 관련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편입 관련 영상은 가끔씩만 올리겠지만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진짜 힘드시겠지만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